외식업은 진짜 이상한 애들만 오는구나. 매니저나 점장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때뿐이고, 혼내기라도 한 날에 속으로 그만둘까봐 노심초사하고, 매장이 바쁘기라도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대놓고 불만 얘기도 하고, 들어줬더니 점차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갑자기 집단 퇴사하고, 믿었던 매니저도 막 나가고. 다점포가 아니라 그냥 매장 운영하는 게 싫어집니다. 다음에 제대로 된 이런 거가 잘해봐야지. 하지만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되죠. 외식업을 하면서 겪은 사람에 대한 고충.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자, 매니저나 점장과 아무리 얘기해봐도 그때뿐이고, 오히려 혼내기라도 한 날에 속으로 그만둘까봐 노심초사하고, 매장이 생각지 않게 바쁘기라도 하면 괜히 눈치 보이고, 매출이 잘 안 나오면 이번에 근무주 짜기도 어려워지고, 몇몇 직원들은 대놓고 불만 얘기도 하고, 들어줬더니 점차 요구사항이 늘어나고, 매니저나 점장은 똘똘 뭉쳐서 불만도 얘기하고, 또 회식하면서 술 한잔 사주면서 야 이거 잘하자 하면서 풀어주고 했는데 갑자기 3-4명 집단 퇴사하고, 1-2년 착실히 일하고 있던 믿었던 매니저는 막 나가고, 나갈 때는 그냥 나가는 게 뭐 시간을 안 주죠. 다음 사람 채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음 날부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번 달까지 하고 그냥 그만둡니다 하는 거죠. 아, 외식업은 진짜 이상한 애들만 오는구나. 다점포가 아니라 그냥 매장 운영하는 게 싫어집니다. 다음에 제대로 된 이런 거가 잘해봐야지. 하지만 똑같은 상황 계속 반복돼요. 공부를 그러니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표님 입에서 아 잘해줬는데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냥 자기 위안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리더십이 없는 거고 내가 아직 직원들을 관리할 능력을 더 갖춰가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 잘했다고 해서 그 직원이 이 매장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다 말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과 나를 위해서 잘해준 거죠. 물론 많은 외식업을 운영한 사장님들은 진짜 진심으로 얘가 그냥 고마워서 잘해줘요. 고마워서. 근데 그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돼요. 이게 사장과 직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직원의 입장을 반드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겉으로 내내 하는 거랑 실제로 생각은 항상 달라요. 심리학적으로 공부하면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항상 다릅니다. 이게 직원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방법, 메뉴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에서도 모두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직원들의 입장에서 구멍 뚫리는 허스름한 집에서 따뜻한 이불만 계속 덮어주고 사장 입장에서 잘해주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잘해줬는데 이거 해서 네이버 메일 뒤집어보고 유튜브 다 뒤져봐도 그냥 계속 잘해주라고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게 사람의 성향이나 우리 직원들 성향이나 성격을 마인드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안 바뀐다. 이게 얼마 못 간다. 어차피 저도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특히 직원 수가 한 8명에서 한 15명 사이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매뉴얼을 만드는 자체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표님들도 행동하죠. 직원들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목소리를 제가 키우지 말라고 하잖아요. 목소리 키우지 말고 시스템을 만들라고. 매뉴얼대로 하는 거 수동적일까요? 능동적일까요? 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1년, 2년, 3년 이렇게 다닌 사람들은 알아서 척척 뭔가 하죠. 이때 되면 이거 해야 돼. 저때 되면 저거 해야 돼.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걸 그냥 체크리스트로 다 옮겨버리면 특출난 점장이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지금 들어온 알바생도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럼 누가 더 수동적이고 누가 더 능동적인 거죠? 내가 매일 얘기해야지만 하는 직원, 그냥 이거 매뉴얼 보고 그냥 그대로 하는 직원, 누가 더 수동적이죠? 당연히 전자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은 오히려 더 능동적인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일단 대표님들은 일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과 매니저나 사원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 싸웠다, 누가 막 의견 충돌했다. 그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게 일을 잘하는 건지 표준화가 돼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누가 직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점장이 알려주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잘하는 거야. 근데 매니저가 와서 야 내가 해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한번 해봐. 근데 사원이 그걸 보면서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더 괜찮네? 이렇게 하면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적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표님들이 그래서 믿음과 신뢰라는 구분을 확연히 져야 돼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의 관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는 행동에서부터 나온다. 이 개념.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소위 양식과 매뉴얼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그게 다 뭐 동기부여 시켜주고 시스템 만든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준과 이해해야 될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수백 명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성과가 나오는 분,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 이렇게 두 그룹이 당연히 있겠죠. 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을 보면 똑같아요. 나중에, 또 나중에. 항상 이렇게 돼요. 그런 분들 성과 안 나요. 사업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사업가는 실행력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사실. 이런 거죠.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매장을 늘리면 그때 가서 해봐야겠다. 그때 가서 하면 직원들이 늘어나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늘어나 있겠죠? 그럼 또 반대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인원이 없는데 내가 이것까지 하라고 하면 계속 나중에 또 나중에. 이런 분들은 어차피 결과가 안 나요. 어차피 답이 없어, 이런 분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장님들도 결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은 행동이 실천되면 생각과 감정, 이후의 행동이 강화돼서 실제의 결과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